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컴퓨터 조립 대행입니다. 일단 사무용 컴퓨터 조립 대행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게임용 컴퓨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렸죠. 언젠가는 사무용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도 좀 자세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사무용 컴퓨터라고 해서 일반 게임용 컴퓨터와 조립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부품으로 조립할 수 있는 게 사무용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추후에 게임용 컴퓨터 정도도 같이 이렇게 다 조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가지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이. 일단 CPU 있어야 되고요. 메모리, 그리고 메인보드, SSD, 그리고 케이스, 파워, 이렇게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그런 기본 구성을 요하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용 PC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객님께서 물건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사무용 구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인보드 똑같고 SSD만 좀 틀리고 나머지 구성품들은 다 똑같거든요. SSD 같은 경우에는 그린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린 모델을 추천 안 드립니다. 블루 모델을 쓰시는 게 좋죠. 다 아시겠지만 그린 같은 경우에는 SSD 내에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해주는 D램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이게. 그리고 수명도 좀 빨리 짧아져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한 몇천 원 더 주고 블루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구성품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사무용 컴퓨터임을 감안하고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는 10세대 펜티엄 골드 G6400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에서 나온 H40M-A 프로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4 21300 8기가 메모리를 한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SSD는 WD 그린 240기가짜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M.2 방식이고요. MSI H40M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잘만에서 나온 에코맥스 500W 파워입니다. 가격 대비 제품이 괜찮은 편이에요. 요거는 저도 많이 써봤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 제품은 써봤지만 품질이 괜찮아요. 이 제품은 지금까지 사무용 컴퓨터 세팅을 해주면서 주로 나가는 파워가 이거거든요. 크게 불량률도 없고 그리고 파워를 사용하다가 죽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좀 저렴한 파워이기 때문에 SATA 파워 커넥터라든지 ID 몰렉스 커넥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약간의 변형이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약간씩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콕스에서 나온 i2 미니 큐브라는 케이스입니다. 아주 미니 타워 케이스고요.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저는 주로 이용을 합니다. 모든 사무용 컴퓨터는 거의 다 이 제품으로 다 나가고요. 기존에는 데이븐에서 나온 제품도 쓰긴 했는데 그 제품보다는 가격대도 비슷하면서 조금 더 품질이 좋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제품이. 일단 케이스는 저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구성품들을 이용해서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제일 기본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계속 조립을 좀 할 겁니다. 이제부터 컴퓨터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는 필요 없고요. 파워는 제일 나중에 붙여줄 겁니다. 메인보드랑 CPU랑 이렇게 SSD, 어차피 SSD도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SSD랑 메모리랑 CPU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까지만 조립을 먼저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나머지 케이스랑 파워는 일단 순차적으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일단 메인보드를 한번 꺼내 볼게요. 메인보드를 이렇게 처음에 박스를 여시게 되면 메인보드를 이렇게 꺼내세요. 꺼내고 요런 거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에 구성품이 케이스 이제 후면부에 IO 포트가 있거든요. IO 포트 쪽에 보호를 해주고 좀 깔끔하게 해주는 IO 실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 다음에 SATA
지금같이 M.2 방식이 아닌 2.5인치 타입의 SSD를 사용을 할 때, 뭐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런 걸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SATA 데이터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쓸데없는 거 막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지금 안에 볼트가 이렇게 몇 개 들어있거든요. 메인보드에 M.2 SSD나 고정할 때 쓰는 고정 볼트입니다. 자, 요거 일단 빼주고요. 그 다음에 IO 실드, SATA 케이블은 어차피 필요 없죠. 그럼 박스에 딱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IO 실드를 일단은 이렇게 펴주고, 여기 IO 실드 뒷면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 요런 튀어나온 부분 말고요, 저 요 위에 이렇게 보면 가드 이렇게 있죠. 요거는 조립을 할 때 요렇게 그냥 놔두시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면 메인보드를 장착을 할 때 요 때문에 고생을 안 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요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클립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포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난감해지니까 미리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준비해 두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IO 실드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메인보드를 보면 메모리 슬롯 일단 2개 보이고요. 그리고 CPU 장착부 이렇게 보이고, 8핀짜리 메인보드 보조 파워 커넥터, 꼭 24핀짜리 주 전원 포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 그리고 SATA 포트 1개, 2개, 3개, 4개 있고, 그리고 PCI 16배속 슬롯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M.2 슬롯이 여기에 장착을 가능하거든요. 여기다가 M.2 여기 보이는 WD 그린 240기가짜리 M.2 SSD를 여기다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이 메인보드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DVI 포트랑 HDMI 포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사무용도로 세팅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RGB 포트까지 있으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부동산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RGB 포트로 연결해서 쓰시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RGB 포트까지 하나 더 달려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RGB 포트까지 다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를 구매하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USB 3.0 2개 있고요. 그리고 PS2 포트, 예전에 마우스 키보드 연결하던 포트죠. 그리고 USB 2.0 하나, 둘, 셋, 4개 있고,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램 포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종 AV 단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괜찮은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자세히 보시면 JFP1이라고 돼 있죠. 요 JFP1 있는 부분이 케이스의 전면에 이제 파워 버튼이라든지 하드디스크 LED, 파워 LED, 그리고 파워 버튼, 리셋 버튼을 연결하는 단자거든요. JFP1이. 모든 메인보드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여기 보이는 MSI에서만 나오는 메인보드에 보면 요런 포트를 JFP1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여기 원래는 요 부분이 요쪽 부분에 이렇게 주로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 요즘 나오는 MS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보면 M.2 슬롯하고 비슷한 게 여기 하나 있죠. 자, 요거는 무선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북에 쓰는 와이파이 모듈이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보면 데스크탑에도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시면 요게 장착하시고 별도로 안테나를 연결하시면 무선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메인보드의 CPU부터 먼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CPU는 이렇게 보면 요 밑에 실 보이죠? 이쪽을 탁 열면 안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 옆면에 CPU 빼내주고요. 그리고 쿨러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쿨러도 한번 빼내볼게요. 쿨러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탁 열어요. 열고 요걸 제끼면 탁 열립니다. 그럼 쿨러만 빼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써멀 그리스가 이렇게 3줄 묻어 있거든요. 요거면 충분해요. 펜티엄에서는. 뭐 나머지 좀 더 고성능 CPU로 가게 되면 요걸 그냥 닦아내고 뭐 다른 써멀을 쓴다든지 별도로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하면서 좀 더 효율이 좋은 타워 쿨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필요 없거든요. 뭐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안 꺼내시면 되고요. 일단은 CPU 쿨러 뒤에 이렇게 써멀이 발려져 있으니까 그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CPU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를 일단은 꺼내서 CPU 트레이를 밑으로 살짝 옆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살짝 지그시 눌러주면서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탁 빠지거든요. 그럼 뒤로 딱 올리면 이렇게 탁 트레이가 열려요. 그러면 요 양쪽에 보면 홈이 두 개 나 있어요. 그 방향을 CPU에 있는 홈을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탁 올리면 탁 들어갔거든요. 옆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요 상태에서 요 트레이 위에 보면 디귿자로 꺾인 부분 있죠.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요게 있는 걸쇠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레버를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걸쇠 밑으로 싹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레버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탁 떨어져요. 자, 이게 채워주시고 CPU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CPU 쿨러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면 요렇게 감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CPU 팬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를 이렇게 계속 때릴 수가 있어요. 장시간 이렇게 돌면서 때리다 보면 뭐 까지거나 단선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 다 빼줍니다. 이 선은 이렇게 다 빼주고, 메인보드 여기 보시면 CPU 팬에 보면 요런 PWM4핀이라는 전원 및 이렇게 팬 속도를 조절해주는 케이블이 있어요. 요걸 꼭 물려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여기 상단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CPU 팬, 시스템 팬, 시스팬, CPU 팬 이게 두 개가 보이죠. CPU 팬에 요걸 꽂아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꼭 꽂아주시면 되고, 시스템 팬은 우리가 조립하는 케이스에서 나오는 팬들은 이쪽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시스템 팬 장착하는 곳이 이쪽밖에 없거든요. 한 개만 지원을 하는데 조금 고급형으로 갈수록 좀 많이 지원을 해요. 아무래도 시스템의 발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곳에 이렇게 팬을 물릴 수 있게끔 단자를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형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시스템 팬 하나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CPU 쿨러는 요게 CPU 팬에 물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CPU 쿨러 한번 장착해 볼게요. 포트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위로 빼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감아서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좀 해주고 이렇게 탁 장착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 보시면 CPU 쿨러 여기 밑에 보시면 발이 4개 있거든요. 요 발을 4개를 요 구멍에 맞춰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살짝 넣고, 자, 딱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발이 다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요쪽을 딱 잡아주시고 하나씩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요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 하살표 돼 있는데 요렇게 일자로 딱 된 부분이 직각으로 딱 보고 있죠. 요 부분을 탁 눌러주시면 탁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요거 딱 잡고 반대편을 눌러주는 거예요. 탁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될 거예요. 조금. 그리고 나서 마저 요 두 부분을 이렇게, 요 두 개는 고정이 지금 안 돼 있죠. 보면, 자, 고정된 부위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 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딱 잡아주시고 또 딱 이렇게 딱딱 소리 날 때까지 탁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장착이 완벽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 움직여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딱 솟아있는 사이에 클립이 딱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이쪽도 들어와 있는 거 보이고, 이쪽도 잘 들어와 있고, 자, 이쪽도 잘 들어와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이게 빠지게 되면 CPU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성능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스로틀링이라 하거든요. CPU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CPU 팬이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뺏다가게 물리거나 장착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제대로 냉각을 못 시켜주겠죠. 그렇게 되면 CPU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CPU 성능이 계속 다운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스템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막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CPU 쿨러는 이렇게 장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PWM4P 요게 보면 요것도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CPU 팬 단자에 보면 밑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 붙은 거 보이죠? 요 사이로 딱 들어가게끔 홈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탁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돼요. 자, 뒷면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자, 그리고 요 케이블은 자, 요런 케이블 타이 있죠? 요런 걸 갖고 요렇게 작 잡아주고, 작동상 이 케이블이 이 팬에 영향을 안 주게끔만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시면 돼요. 묶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CPU 쿨러 장착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메모리는
여기 보시면 보통 이렇게 메모리 장착을 하는 슬롯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DIMM A1, DIMM B2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쪽에 안쪽에 보면 적혀져 있죠. 원칙상으로는 A1에 그냥 장착하는 게 맞아요. 그냥 순번대로 하면 A1에 장착하는 경우가 맞고, 조금 더 고급 보드로 가면 이 슬롯이 4개까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4개까지 있는 경우에는 퍼스트를 어떤 슬롯에 넣으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맞춰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1, B1이기 때문에 A1에다가 장착을 해줄게요. B1에 장착을 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원하시는 곳에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슬롯을 메모리를 장착을 할 때 이게 지금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장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옆으로 딱 제껴지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홀에 맞춰서 딱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를 보시면 요 중간에 홀이 있어요. 요 홀에 요게 메모리 슬롯에 있는 홀이 딱 맞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장착을 하면 홀이 안 맞으니까 메모리 장착이 안 돼요. 요렇게 하면 홀이 안 맞죠, 위치가 지금. 요렇게 장착을 하시면 안 되고 홀을 딱 맞추셔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살짝 올려놓고 지금 보면 요렇게 슬롯에 이렇게 접점 부위가 이렇게 드러나죠. 요 상태에서 살짝 요까지만 올려놓고 한쪽씩 그냥 딱 잡은 상태에서 한쪽 탁 넣고 한쪽 탁 넣고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접점 부위가 안 드러나죠. 이렇게 되면 장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다 벌어져요. 하지만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한쪽으로 고정이 되는 경우는 레버가 없어요, 아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홀이 위에까지 나 있으니까 그 홀 타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델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을 다 벌려주신 다음에 장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는 장착을 하시면 되고, 이제 M.2 SSD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M.2 SSD도 자, 요 밑에 이렇게 스티커로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탁 끌어주시고 빼주시면 이렇게 M.2 SSD가 나와요. 자, 일단 SSD를 빼고, 자, SSD 이렇게 뺐죠? 뺐고, 그리고 이런 그 웨스턴 디지털에서는 WD 시리즈들은 이런 정품 스티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를 유통하는 유통사가 여러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사마다 AS를 해주는 라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AS 서비스 센터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걸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정품 스티커죠. 정품 스티커는 요렇게 칼로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AS를 받을 일이 있으면 요걸 토대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도우정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쪽 AS 센터로 보내시면 AS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M.2가 이제 준비가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M.2 고정하는 나사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안에. 자, 요거를 하나만 딱 빼줄 거예요, 제가. 자, 지금 이렇게 하나 나왔죠. 아주 작으니까 안 잃어버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딱 장착을 하시고, M.2는 어떻게 장착을 하냐면, M.2 슬롯이 있죠. 일반적으로 택이 붙어있는 쪽이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잘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넣어놓고 안으로 살짝 밀어주면 이게 뭐 툭 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접점 부위만 안 보일 정도로 탁 밀어 넣어주시고, 자, 여기 보면 뒤에 나사를 고정하는 스탠드오프가 여기 있거든요. 요렇게 딱 내렸을 때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톡 하면서 들어갔죠. 여기 홀이 있어가지고 탁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나사를 고정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고정하면 장착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위로 안 오르거든요. 자, 그러면 M.2 SSD도 장착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조립에 거의 한 60%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케이스 올리고 메인보드 넣고 파워 넣고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SSD 이렇게 고정하는 볼트들 이렇게 한 2개 여분 남잖아요. 요거는 메인보드 박스에 잘 넣어서 보관하시고, 케이스 빼내실 때 정전기 조심하세요. 이게 정전기 되게 많이 펴요. 정전기 맞는 거 되게 싫어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비비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급형 이런 저렴한 케이스 대비 디자인도 괜찮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막 쓰기 딱 좋아요. 그냥 그래서 사무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모델이긴 합니다. 자, 일단 케이스를 받고 나면 양옆판 다 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죠. 자, 우선 뭐 설명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케이블을 일단은 이렇게 케이블 끄는 거 뭐 밴드 같은 거 다 묶여 있는데 까주세요. 그리고 요게 5.2인치짜리 베이 이쪽에 커버가 하나 들어 있거든요. 요건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분에 케이블을 묶을 수 있게끔 케이블 타이랑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스피커까지 이렇게 장착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 스피커는 제공을 안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제공을 하게 되면 꽂으면 되고 없으면 안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메인보드 붙이거나 뭐 케이스 각종 조립을 할 때 쓰는 나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동봉이 돼 있어요. 일단 준비를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후면에 80mm짜리 하나 달려 있거든요. 요것도 일단은 나중에 정리해주면 되니까 요거 빼서 선을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뭐 묶인 게 없는지 확인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립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케이스 선을 빼는 곳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정해진 거죠. 저만의 이렇게 케이스 선을 정리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주문하거나 조립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조립해놓은 거. 물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뭐 크게 막 여러 가지의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이렇게 전면 프론트 패널에서 나오는 선을 이렇게 있으면 일단 요런 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조립을 다 하거든요. 컴퓨터 조립 다 해놓고 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일단 대충 정리를 좀 해놔요. 메인보드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꽂히는 커넥터들이 많은데 대충 메인보드마다 꽂히는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부터 먼저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메인보드 넣고 파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일단은 이 선을 이렇게 딱 펴주고 나서 케이스를 올려요. 그리고 이 선을 케이스 뒤편으로 여기 보이는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혹시나 이쪽 편에 광학장치 있잖아요. 그 드라이버를 장착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장착을 하고 케이블을 뒤로 넘기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CD롬 장치, DVD로 이런 장치들은 장착을 하실 때는 우선 장착을 해놓고 선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클립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딱 묶어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클립이 하나 더 있죠. 중간에도 그리고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홀 있죠. 이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선 정리가 어느 정도 딱 됐거든요. 그러면 돌려보면 케이블이 요 밑으로 다 빠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제 메인보드를 넣을 거예요. 기본적인 선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 조금 전에 아까 준비해뒀던 아이오 실드 요걸 갖다가 방향에 맞춰서, 자, 메인보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뒷면 요 후면부에 요걸 보고 위치를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DVI 포트가 DVI 포트 홀이 제일 위쪽으로. 요거는 약간 힘을 줘서 틈 사이로 끼워 넣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살짝 눌러주면 장착이 돼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없죠? 이쪽에 하나 접어놓고 이쪽에 하나 접어놓거든요. 아까 전에. 또 하나 더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올리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면 이 스탠드오프 보이죠? 이 스탠드오프를 이용을 해서 메인보드를 볼트로 고정을 시키는데 어떤 메인보드들은 지금 현재 스탠드오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뭐 6개, 7개, 8개까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기 메인보드에 홀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2개, 여기 3개, 4개. 지금 스탠드오프가 하나, 둘, 셋, 4개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밑에도 홀이 더 있어요. 하나, 2개 더 있죠. 그래서 총 6개를 박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메인보드를 고정하기 위해서. 요거는 빠짐없이 다 박아주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메인보드가 덜렁덜렁거리거나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컴퓨터가 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덜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볼트를 이용해서 무조건 홀 수만큼 계산을 해서 다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원래 방열판 이런 거 장착이 되는 부위인데 여기 보면 약간 점점점 이렇게 막 나있죠. 요런 부위입니다. 그리고 요거도 보면 똑같이 나있죠. 요거도 장착을 해주려면 지금 현재 스탠드오프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만 있잖아요.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하나, 2개를 더 장착을 해줘야 돼요. 스탠드오프는 여분으로 한 3, 4개씩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스탠드오프가 여분으로 2개 제가 챙겨놨죠. 자, 일단은 스탠드오프를 장착을 할 때는 요런 걸 하나 써주면 좋긴 해요. 요게 스탠드오프 장착할 때 되게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일단은 손으로 살짝 돌려서 넣어주시고요. 이런 벤치 같은 거 있죠. 잡고 이렇게 살짝 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해요. 하지만 조심해서 너무 세게 쪼으시면 이게 판이 얇아서 장착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헛떨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피곤해지니까 너무 세게는 쪼으지 마시고 오늘 적당히 쪼으시면 돼요. 장착이 됐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장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걸로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드라이버식으로 돼서 아주 장착이 편리해요. 장착이 6군데가 다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살짝 넣어주시고 놓지 마시고요. 일단은 요 아이오 실드 있잖아요. 요 아이오 실드 쪽에 홀을 탁 맞춰주세요.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이제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탁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메인보드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드라이버 웬만하면 전동 드라이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동 드라이버 쓰지 마시고 이런 수동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장착을 하세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일반적으로 고정시키는 볼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특수한 몇 가지 케이스 빼고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져서 지금 볼트를 보면 볼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종류도 많아요. 요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틀린 거고, 요거 틀린 거고, 나머지 이제 스탠드오프 이런 것도 있고요. 요분의 볼트를 좀 많이 주긴 하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요렇게 4가지예요. 크기가 다 틀리죠. 뒤에 나사산을 봐도 다 틀려요. 여기 잘 보시면 크기가 다 틀리죠. 나사산도 틀리고 길이도 좀 틀리고 요런 거는 완전히 형태가 틀리고. 자, 이런 식으로 총 4가지의 볼트가 준비가 되는데 메인보드를 고정하는 볼트는 요 볼트입니다. 제일 작은 나사산이 제일 촘촘한, 자, 이렇게 생긴 볼트고요. 위에 원반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하드디스크 같은 거 이렇게 고정하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볼트예요. 요 볼트는. 자, 그리고 요런 거는 주로 이제 파워를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PCI 슬롯에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이렇게 고정하는 볼트로 많이 쓰이거든요.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 볼트, 여기 있는 요 볼트랑은 거의 규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요 볼트를 이용을 해서 메인보드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볼트를 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있는 홀 있잖아요. 이쪽을 기준으로 잡고 먼저 하나 장착을 해줘요. 이렇게. 너무 세게 쪼우지 마시고 약간 어느 정도만, 꽉도 아니고 그냥 탁 걸릴 정도로만. 그러면 양쪽을 살살 잡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끝쪽에 아무 때나 한쪽을 더 고정을 시켜줘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얘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만 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얘는 꽉 조아줘요. 이렇게 안 움직이게끔. 그리고 마저 하나 더 꽉 조아줍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돌리시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쪼있다 싶으시면 그만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홀에 볼트를 다 장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볼트를 총 6개 장착이 다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 메인보드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메인보드도 단단히 잘 붙어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다른
선을 조금씩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해서 뺐던 요 케이블도 있죠. 요 케이블들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일단 USB 3.0, 3.0은 이쪽에 보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USB 3.0도 보면 여기 홀이 딱 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안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홀 방향을 여기 포트를 잘 보시면 한쪽이 뚫려 있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요 홀을 이쪽으로 맞추셔서 장착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요 케이블도 좀 많잖아요. 여기 보면 굵은 USB나 AUX 전면 프론트 패널로 스피커 마이크를 빼주는 선이랑 USB 선이랑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버튼이라든지 뭐 LED 선들이, 얇은 선들이 몇 가닥 있거든요. 그거랑 분리를 시켜줍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두 개 제껴놓고 요 선들을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스위치 버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워 SW 요 스위치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리셋 스위치. 자,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는 극성이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자리만 맞춰서 잘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냥 꽂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 보면 HDD LED랑 그다음에 파워 LED 보이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어져 있어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극성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시고 잘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사용한 메인보드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잘 참고로 해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플러스가 어느 표시인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 보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파워 LED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자, 여기 보면 한 곳이 이렇게 빈 곳이 있어요. 총 포트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이쪽 모퉁이 보면 비어 있죠? 그걸 기준으로 아까 JFP1 단자 쪽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자,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JFP1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하나 없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드디스크 LED, 파워 LED 이런 거부터 먼저 장착을 해볼게요. 자, 하드디스크 LED. 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죠? 플러스가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 LED도 이렇게 뒤로 들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죠? 자,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장착이 돼요. 이렇게. 글자가 뒷면으로 안 보이죠? 지금 뒷면으로 가 있어요. 밑면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 파워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는 극성이 없다고 했죠. 아무 때나 꽂아주시면 돼요. 그냥 정해진 위치에 매뉴얼을 잘 보시고 위치를 잘 보시고 꽂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요 포트는 장착이 다 됐죠. 자, 그리고 맞아. 자, AX 전면 프론트 패널로 스피커 마이크 연결해주는 HD 오디오. 요거도 보면 중앙에 보면 핀이 하나 없죠. 요걸 기준으로, 요거는 보통 요 끝에 있거든요. 요쪽에 아니면 요쪽에 이렇게 있어요. 요게 보시면 중간에 하나 없거든요. 그쪽을 잘 보시고, 없는 방향은 잘 보시고 그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힘을 줘서 꽂아야 돼요. 요거는.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마지막으로 USB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한쪽이 없어요.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USB는 여기 보면 USB라고 적어져 있어요. 지금 밑에 흰색으로 마킹이 돼 있죠. 자, 그게 보면 요거는 밑에 쪽에 하는 게 하나가 없거든요, 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착이 되면 요 밑에 쪽 핀이 하나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장착을 하면 일단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케이스에 나와 있던 요 스피커, 요거는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품으로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MSI 같은 경우는 JFP2, 여기 보면 JFP2라고 적어져 있죠. 핀이 4개짜리가 보일 거예요. 자, 핀이 4개짜리인데 이쪽 모퉁이에 보면 흰색으로 탁 쳐져 있죠. 흰색으로 까맣게 진하게, 이게 좀 진하게 탁 표시가 돼 있죠. 여기가 플러스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빨간색이 플러스예요. 그걸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컴퓨터도 처음에 켜게 되면 삑 하고 소리가 나요. 근데 MSI 같은 경우에는 비품을 끌 수도 있거든요. 바이오스상에서. 그럴 때는 꺼도 되고, 듣고 싶으면 켜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장착이 다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선 좀 너저분하죠.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그냥 잡아줘요. 같이 다 이거 한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포트에 꽂혀 있는 단자들한테는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이제 문제는 요 밑에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제일 짧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조금 접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자, 보면 이렇게 정리가 좀 됐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 조금 거슬리잖아요. 요것도 좀 거슬리고. 자, 요거는 따로 하나 묶어주겠습니다. 요것도 덜렁덜렁 안 거리게.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케이블 타임만 따로 끌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빼주면 돼요. 어차피 사무용 컴퓨터에는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됐죠? 이렇게 뭐 너무 무리 가지 않게. 자, 여기 보면 80mm짜리 시스템 팬이 하나 달려있죠. 이게 그 케이스 내부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메인보드는 제가 조금 전에 시스템 팬을 여기 하나밖에 뭐 장착을 못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케이스 이 선이 나와 있는 방향을 위로 올릴 거예요. 올리고 이쪽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최대한 다른 회전되는 이런 팬 쿨러들 요런데 최대한 피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장착을 해 줄 거고요. 일단 요거 한번 좀 빼볼게요. 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선을 바로 연결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케이블이 나오는 쪽이 있죠. 이걸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이제 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이 위쪽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선을 감아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꽂아주고 나면 이 선이 지금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리고 파워가 여기 위에 붙거든요. 파워 팬이 또 이렇게 돌아가요. 혹시나 그쪽으로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 CPU 저는 요거랑 같이 묶어줄 거예요. 세게 묶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렇게 살짝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빼고는 다 조립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조립하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메인보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올려서 케이스 기본적인 선 정리를 쫙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넣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선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해준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파워를 넣습니다. 자,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차근차근하게 컴퓨터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워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티커로 밀봉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 뭐 비용 대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워가 괜찮아요. 비용이 이게 가격이 한 33,000원, 35,000원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 대비 파워도 아주 잘 만들어진 파워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 용도로 쓰는 컴퓨터에 쓰기에는 아주 제격인 파워죠.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게 잘만 파워는 뭐 고장이 잘 난다, 뭐 들어오면 잘만 파워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말은 좀 안 믿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좀 좋았던 파워들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일단 파워를 끄면 선을 이렇게 쭉 펴요. 이렇게. 자, 일단 펴주고 파워를 넣어볼게요. 파워는 여기 파워 팬이 있거든요. 이 팬이 요 CPU 쿨러 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그러면 파워가 일단 들어갔죠. 자, 그러면 파워를 일단 먼저 고정을 시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를 고정할 때 쓰는 볼트입니다. 자, 요거 큰 거, 제일 큰 거.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일단 파워는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이제 다 장착을 다 했고 이제 선을 정리하는 게 문제죠. 선도 정리를 하실 때 일단은 24핀 주제는 케이블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8핀 보조 케이블은 그래픽카드 보조 케이블이랑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 놓습니다. 단자 똑같죠, 그냥 완전히. 헷갈려서 바꿔서 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파워들은 이런 보조 케이블들도 요게 보이는 그래픽 카드 케이블 같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케이블 또 있어요. 그래서 완전 똑같거든요. 뭔가 마킹이 안 돼 있으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장착을 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잘만에서 나온 에코맥스 500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로 된 메인보드, 8핀 메인보드 보조 케이블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이렇게 보면 PCIe라고 마킹이 돼 있어요. 요거는 그래픽 카드에 장착하는 보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빼놓으시고 조금 전에 봤던 요 CPU 보조 케이블 요 8핀 요거만 따로 이렇게 빼줍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우선 요 8핀 보조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보면 8핀 보조 케이블 있죠? 여기다가 여기 위에 보면 클립이 있기 때문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클립을 잡아주는 클립이 여기 위에 살짝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살짝 보이죠? 여기 턱 튀어나온 거 이쪽을 요 클립이 있는 방향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거꾸로 넣으면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탁 소리 났죠? 그러면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선은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주면서 요 밑쪽으로 살짝 빼줄 거거든요. 요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24P 주전원 케이블 요 케이블도 보면 여기에 클립 있죠? 그리고 케이블 여기 홀에 보면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것도 거꾸로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같은 방향이어야지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 클립 요거를 방향을 맞춰서 톡 소리 났죠 금방. 자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 정리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일단은 케이블 연결은 다 끝났어요. 이제 선 정리만 해주면 돼요. 더 이상 뭐 케이블 정리를 해줄 게 없어요.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요 선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차근차근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붙여서 뭉태기로 이렇게 파워에서 나오는 선 있죠? 요거 같이 이렇게 한번 묶어줄 거예요. 거의 뽑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혹시 모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여유를 주고 이렇게 다 묶어주면 얘가 고정이 딱 돼요.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부분은 이렇게 타이로 선이 너저분하죠? 타이로 딱 쪼아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고 요 남는 선 있죠? 남는 선은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케이블들은 어차피 쓸 일이 없거든요. 이제 자, 이런 선들은 이 끝에서부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탁탁 접어져요. 그냥 자 이렇게 딱 접었죠? 그러면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보였던 8핀 보조 케이블이랑 같이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아니면 조금 밸런스를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케이스 위쪽으로 다 밀어 넣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잡혔죠? 그럼 케이블 타일을 되게 큰 걸 이렇게 하나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작은 걸 여러 개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한 번만 딱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안 쓰는 케이블들은 이렇게 정리가 끝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고 되면 이제 요 케이블들을 요 안에 통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넣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요 케이블 요거 케이블 보이죠? 요 케이블은 딱 하면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립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파워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테스트를 할 때 이걸 뽑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용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립에 대한 편의성, 그러니까 그 수리에 대한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파워를 제일 마지막에 붙여서 이 부분만 딱 정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혹시나 나중에 파워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볼트 풀고 요거만 뽑으면 그냥 쏙 나와요. 그냥 파워가. 뭐 다른 선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은 컴퓨터 조립을 다 마쳤어요. 이렇게 뭐 어차피 뭐 옆에 철판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여도 여기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게이밍 PC나 옆에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요 케이블조차 뒤로 다 넘겨버립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용 이렇게 구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조립을 해드려요. 자, 이제 조립 다 끝난 거예요. 옆판만 닫으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밀어놓던 케이블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됐죠? 자 무조건 붙여드립니다. 사무용일 때는 자 이렇게 있으면 요 모퉁이에다가 각 잡아서 탁
묶기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컴퓨터 조립하시고 나면 이런 비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적당한 크기의 비닐이 있으면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나머지 남는 이런 볼트들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장치를 달거나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이 볼트들이.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렇게 다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비상시에 쓸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같이 다 포장을 해서 넣어 놓는 게 좋고요. 모든 설명서들은 다 넣어줘요. 이렇게. 자, 컴퓨터는 일단 컴퓨터는 이렇게 설치를 다 했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뒤에 선을 다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선 다 보이죠? 테스트는 일단은 윈도우 P를 이용해서 부팅을 한번 시켜볼 거고요. 우선 포스팅이 되는지 먼저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을 켜고 나면 초기에 부팅할 때는 무조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CPU와 메모리 체인지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쿨러 타입을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용 PC에는 이런 박스 쿨러, 박시드 쿨러 이런 거 프라우 타입 쿨러죠.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게이밍 PC는 타워형 쿨러 그리고 아니면 수냉 쿨러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포팅이 잘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CPU는 펜티엄 골드 G6400 그리고 메인보드 H410MA H410M-A 프로 그리고 메모리 8기가 이렇게 되고요. CPU 온도 여기 보면 31도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CPU 스피드 4GHz 그리고 메모리 스피드 2666MHz. 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표시가. 뭐 여기서는 크게 손댈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P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한번 부팅을 시켜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팅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아마 부팅이 바로 될 거예요. 자, 되죠, 로딩이. 자, 윈도우 P는 인터넷 가면 조금 검색하시면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약간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리도고에서 디스크 관리를 들어가면 자, 여기 SSD도 장착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일단 치수 눌리고 여기 보면 디스크 제로 해가지고 223기가 240기가짜리 WD 그린 그 M.2 SSD가 요거거든요. 자, 정상적으로 인식이 다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 댓글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